오늘은 페북에서 올라왔던 글들 중에서 일단은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지섭님께서 제 글에 대해서 댓글을 이제 주셨는데,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. 지금 농촌에서 일반 농가들이 이제 사들이는 가격보다 좋은 가격으로 농토를 그 농지은행에서 이제 사서 이거를 이제 청년농업인들한테 재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. 그리고 매입할 수 있는 구조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은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, 그걸 매입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지금 저 부분은 어떻게 갈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, 그 다음에 그 땅을 산 분들이 또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짓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지금 청년농업인 그 청년 후계자 사업 비용이 이제 5억까지 올라갔잖아요. 대출이 1.5%. 그 다음에 또 스마트팜을 또 교육을 받고 또 제대로 하면 뭐 20억인가? 하여튼 10억 이상 또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스마트팜 쪽이 이제 사업성이 괜찮겠다 그러면 또 스마트팜으로 이 부분을 농사를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억 가까이를 땅을 사고 또 거기에 10억 넘는 금액으로 스마트팜을 이제 짓는 거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길을 열어준 거죠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. 이게 타산이 맞느냐, 그리고 현실적으로 5년을 견딜 수 있는 업체 그 스마트팜들이 5%가 되겠느냐는 얘기를 이제 하셔서, 이제 저도 이 부분에 이제 비슷한 얘기, 저도 확률로 5%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쉽지 않을 거고 되게 힘들 거라고 하고, 또 작년에서도 스마트팜 농가들하고 이제 설문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작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되게 어려워졌고, 그 다음에 또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또 이제 낮아졌고, 납품하는 가격이 낮아졌고, 그러면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그 청년들한테 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, 이렇게 볼까요? 일단은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시군마다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제가 유행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롭게 이 부분이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전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트렌드화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이라서 유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. 왜냐하면 유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. 제 입장에서는.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제도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정부에서 지켜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있어요. 이 부분이 좀 커요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농업인들한테 뭐 최소 5억, 스마트팜을 한다라고 하면 3억, 5억으로 다 지을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땅 사는 거와 스마트팜을 짓는 것까지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팜 교육을 더 받고 추가 대출을 또 5억을 넘어서 추가 대출을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최소 5억에서 3억에서 5억에서 아니면 10억, 20억을 대출을 받아서 스마트팜을 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저는 절벽에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과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? 농산물 가격은 서민의 경제이기 때문에 바로 중국에서 홍콩에서
수입 비행기를 띄우거나 배를 띄워서 그 부분을 대처를 해요.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상황은 줄었어요. 근데 다시 물가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싸졌어요.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스마트팜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업에 대한 그런 거 보전을 해줬냐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얘기가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, 예전에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태풍하고 되게 영향이 있었어요. 태풍이 전라도를 치고 경기도를 치고 쭉 올라가면 경상도하고 강원도 분들이 돈을 벌었고, 그리고 태풍이 강원도 이제 부산을 끼고 이제 동쪽 쪽으로 찌고 쭉 올라가 버리면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돈을 벗는다고 하면서 5년에 한 번 빚잔치를 한다는 표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그동안에 이제 못 벌었던 것들을 쌤쌤을 하면서 농가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철두철미하게 물가 올라가는 걸 지켜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못 벌었던 빚잔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고, 결국은 어느 정도 가격 나올 때만을 꾸준히 가야 하는데, 여기서 한 번씩 물가가 튈 때마다 정부에서 이거를 단도리를 쳐버리니까 괜찮을 때와 안 좋을 때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보니까, 근데 이제 지금 스마트팜이 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, 스마트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, 농산물이 아직 노지나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다양하지가 않으세요. 그렇다 보니까 돈 되는 부분, 그런 부분,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오이, 토마토, 품목들이 조금은 정해져 있거든요. 아직은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기술 개발이 되면서 더 늘어날런지 모르는데,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, 품목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에서 과잉 공급이 됐을 때 물론 또 가격이 또 다운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팜 관련된 하우스, 시설하우스, 연동하우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지금 지원이 나오고 청년들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, 그 부분에서 청년들이 돈이 안 될 때 이 친구들이 이제 갚아야 할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. 이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결국은 스마트팜 안에서 피터지는 싸움이 있고 버팅기고 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버팅길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 효율성을 되게 높여야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스마트팜에 비해서 돈을 좀 더 남겨야지, 순이익을 남겨서 그 순이익이 되니까 버팅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스마트팜들이 무너질 때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. 근데 그 스마트팜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다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판매를 하고, 또 그거를 나가버리면 또 새로운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스마트팜을 사서 들어와서 또 농사를 또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. 시설물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은 유행이라는 단어를 하는 게 저기 좋아 보여, 저거 하면 될 수 있어 해가지고 계속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, 예전에 유리온실이 방치된 게 되게 많았거든요. 한때 네덜란드 방식으로 유리온실이 많이 퍼졌고,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동네 유리온실 되게 많이 방치된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런 타이밍까지 올 때까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예전 과거를 보면 그런 그림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마트팜 농사하는 분도 막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중소도시에서 치킨집이 계속 새로 생기면서 기존 치킨집이 망해 나가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, 좀 규정을
정해놓고 뭐 몇만 인구에는 몇 개까지 치킨집이 맞다. 그건 유럽에선 그렇게 한대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다 통계 나오고 막 스마트팜이잖아요. 이 자료 다 있거든요. 이런 걸 보면서 이 분량이 지금 이거에서 뭐 10%가 벌써 오버가 됐고 20%가 오버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, 아니면 더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, 그러면서 이 스마트팜 농사, 그 일반 노지는 뭐 하늘의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조금은 덜 받거든요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는 되어 있는지, 저는 그게 자꾸 물음표예요. 예. 아직은 못 들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농사를 짓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스마트팜 농사를 지은 청년들한테만. 그런데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에서 손해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손해를 보면서 인생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더 체크해 봐야 하고,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.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만큼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건지,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. 그게 의문이에요. 하시겠죠? 응.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. 3억 5억 저리대출 1.5%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응. 그래서 20년 전에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, 농촌에서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하라는 거 정책에 반대로 가면 돈 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부터, 그리고 또 농산물이 넘쳐났을 때 그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을까? 그러니까 제 걱정이 개난 걱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, 정부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보령시도 지금 올해 스마트팜 얘기들이 막 이제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좋아요. 그들을 위해서,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. 근데 보령의 스마트팜을 생산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지, 아까 얘기했잖아요. 전국에 있는 다른 스마트팜들하고 경쟁해서 버팅겨서 살아남아야 하거든요. 근데 저는 보령이 더 좋은 가격으로 이 보령 안에서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. 그 구조가, 인프라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무책임한 상황에 스마트팜으로 청년들을 내몰아가는 건 아닌가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농협이 유통을 책임 못 지는 것처럼 결국 스마트팜 농사를 짓고 또 그걸 좋은 가격까지 판매하는 것까지도 이 청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. 그래서 스마트팜에 농사로 짓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사 잘 지어서 이거를 브랜드화하고 또 좋은 가격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를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 선택을 하고 해야지 다른 스마트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좀 더 직거래적인 가격, 좀 더 마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면서 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싸워서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. 예. 그 농가 스스로 하라는 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청양 강의 갔다가 이제 만났던 분들이 이제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데, 청양에 이제 청정 이미지가 있잖아요. 뭐 알프스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청정 이미지가 있으니까 청양에서 농사 짓는 표고버섯에 대해서
그 유통하는 데서 5에서 10% 정도 가격을 더 좋게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와, 난 그거 들으면서 야, 표고버섯 농사 짓는 거 되게 힘든데 돈 남기기가 힘든데 참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네. 좋다.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 로컬푸드 매장 판매 1위를 했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 청년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내서 판매하는데 가격도 상당히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급식을 납품을 하면 뭐 15%에서 20%? 적게는 10% 정도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런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내는 사람들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소득이 더 올라간다고. 특히 뭐 세종시 같은 경우 그런 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거거든요. 근데 보령시에서는 그 부분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전국에 있는 스마트팜 농가들하고 싸워서 버틴게 하는데 그게 이제 될 것인가. 예. 예, 그 얘기를 했고요.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댓글들이 여러 가지 댓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 몇 가지 댓글을 보면 정부에서 작물보다는 수유량을 공개를 하고 이제 정부에서 작물보다 수유량 추계를 공개를 하고 수시로 재배 상황 적항 상황하고 정보 생산자 유통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LT에서 정부와 농산물에도 공동 운영을 해야 한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 되게 똑똑하거든요. 이 부분을 좀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거를 해줘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영일 교수님께서 시설 농업에 대한 기반 시설은 국가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구축을 해주고 그거를 농가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계를 해줘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저출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아이들을 못 낳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집값이 2배 올라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예, 그거에 대해서는 뉴스나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농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그 시설은 이제 만들어 놓고 임대를 하고 책임을 져주고 그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할 수 있게 그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방법이지 않냐라는 거에서는 정말 지금 공감을 하고 그 밑에서도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농협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이 마케팅하는 문제라는 얘기 하셨고,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공감하는데, 이제 또 김현 교수님이 날카롭게 기존 농협은 희망이 없다고,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거 안에서 경제 공동체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대안일 것 같다고 농협이 이 문제를 지금 10년 넘게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풀지 못하니까 예, 이런 얘기들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전 시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스마트팜 15개 시군에서 했는데 저와 같은 지금 고민 때문에 8개 시군만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했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했어요. 그래서 아휴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태안 이제 여기도
의원님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태안에서는 본 예상에서 이제 이걸 그냥 삭감을 하셨다고, 예,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, 예, 뭐, 이명욱 우리 전 감사님, 지금 대표님께서는, 이게 청년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농촌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시고,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, 그러니까 이 제값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. 네. 또 한 분은 이게 스마트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농업인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스마트 업계가 돈을 버는 거고,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뭔가가 불만스러운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, 지금 이 시기에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네요. 예, 참 어렵습니다. 이제 작년에도 이제 스마트팜 농가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경쟁력 있는 친구도 있고, 또 그거에서 또 살아남으려고 규모화를 했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어려워진 그 시기에 되게 날카로웠던 친구도 만나봤고, 이거를 스마트팜 지금 하시는 기존의 멤버들이 지금 작년 제가 11월달 10월달 만났거든요. 너무 힘들게 지금 버팅기고 있다는 얘기들 하는데, 아까 전에 얘기한 5년에 5%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, 걱정만 좀 앞서 있는데, 이걸 어떻게 제가 뭐 지적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에요. 근데 이러한 거가 과거부터 있었던 것들,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정말 알고,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통계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 해달라고, 청년농업인들이 또 해달라고,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자꾸 목소리를 내어야지만 되지 않을까. 그렇지 않고는 이게 보험도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우리 청년농업인들 정말 스마트팜 좋긴 한데,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더 국가적인 정비, 여러 가지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거를 좀 만들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, 라는 그냥 걱정을 좀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예. 청년농업인한테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,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안 될 수 있게 했으면 좋은 생각에,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